지금까지 우리는 RF 트랜시버에 필요한 로컬 오실레이터를 제너레이트시키는 주파수 합성기에 대한 간단한 리ኳ이어먼트를 살펴봤습니다. 자, 프리퀀시 합성기를 만드는 방법에는 인티저 N 방법과 프랙션 N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인티저 N은 다음과 같이 구성돼요. 입력은 이제 크리스탈 오실레이터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뒤에 프로그램할 수 있는 디바이드 바이 R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얘가 이제 크리스탈 오실레이터에서 레퍼런스 프리퀀시를 만들어내요. 그죠? 이거는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를 XY 크리스탈이라고 가정하고 요거를 R로 나누면 F 레퍼런스 프리퀀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PLL은 두 신호의 유상차를 비교해서 그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만들어주는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했으니까 이 유상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입력의 페이스인 파이 레퍼런스와 피드백때 오는 파이 디바이드 바이 출력의 신호의 유상을 비교해서 그 신호에 대한 이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센싱하기 위해서 페이스 덱터, 그 다음에 파워 온을 시켰을 때 프리퀀시 많이 차이나면 그거를 센싱하기엔 프리퀀시 덱터 두 개 앞에서 페이스 프리퀀시 덱터를 만들어주죠. 자, 그러면 이제 페이스 프리퀀시 덱터는 앞에 페이스 차이 혹은 프리퀀시 차이에 대한 이제 출력을 내고요. 그 출력을 전류를 바꿔주는 게 차지 펌프라고 그랬어요. 그 차지 펌프의 뒤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AC 성분과 D 성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AC를 충분히 서프레션 시키고 DC만 이 VCO의 컨트롤 단자에 전달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누 필터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 누 필터는 이제 그 실제로 누프의 전체 특성은 대략적으로 이 폴 제로에 의한 이 시스템에서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VCO 컨트롤 단자에는 DC만 들어가고 AC를 서프레시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세컨 오더 노이즈 필터를 넣을 수도 있고 또 여기다가 또 다른 필터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서드 오더 필터가 되죠.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집어넣더라도 우리가 오픈 트랜스 펑션에서 여기 마이너스 40dB죠. 그 데케이드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d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dB,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여기가 유너리 게인 밴드위스라고 했어요. PL 룹 밴드위스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여기 제로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제로 크로싱 할 때 마이너스 20dB 버티게이트로 지나가면 적어도 페이지 마진은 45도 이상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 필터들은 요 레퍼런스 프리퀀시 성분이 요 컨트롤 단자에 넘어가는 걸 서퍼레이션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줍니다. 여기다 폴 하나 만들고 또 폴 만들 수 있어요.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얘는 여기에 요 프리퀀시 쪽에 F 레퍼런스 성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F 레퍼런스 프리퀀시가 컨트롤 단자로 가는 것을 최소화해서 그로 인해서 V쇼 프리퀀시가 모듈레이션에서 나타나는 스포를 줄이게 한 것이야. 자, 이렇게 해서 루프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V쇼가 있고 그죠? 피드백 루프에 이제 프리퀀시 디바이드 N이 있습니다. 자, 이 시스템, 이 PLL이 이제 락이 됐을 때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인풋 페이스와 피드백 되는 페이스의 차이가 시간적인 평균이 컨스턴트라고 했습니다. 순간순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달라지는 게 타임 도메인에서는 지터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페이즈 노이즈입니다. 자, 얘를 미분하면 이제 프리퀀시가 돼요. 그죠? F 레퍼런스 프리퀀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F 디바이드 아웃풋 프리퀀시 되는데 이게 컨스턴트 제로죠. 그래서 PLL이 나게 되면 입력 레퍼런스 프리퀀시와 피드백 되는 프리퀀시는 평균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같으니까 디바이드 N이 했으니까 여기는 아웃풋은 어떻게 되면 아웃풋 프리퀀시는
n times f divided by output frequency고요. 얘가 레퍼런스 프리퀀시 같으니까 n times f 레퍼런스 프리퀀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n을 이제 디지털 코드로, 디지털 컨트롤로, 이건 외부에서 집어넣는 겁니다. 얘를 컨트롤하면 n을 프로그램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10, 11, 12 이렇게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프리퀀시는 f 레퍼런스의 레졸루션을 가지고 표현되죠. 자, 이게 이제 인티저 n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타켓이 아웃풋 프리퀀시를 1.8에서 2기가를 서포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 레퍼런스 프리퀀시를 이제 아웃풋 프리퀀시가 200kHz라서 그렇게 되면 레퍼런스 프리퀀시를 200kHz로 써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타켓 락 타임을 100마이크로 타켓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밴드 페이즈 노이즈 10kHz 업셋에 떨어지는 것을 마이너스 70dBc per Hz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티젠 같은 경우는 프리퀀시 탭을 200kHz로 하면 레퍼런스 프리퀀시가 200kHz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n이 이제 1.8에서 2기가를 커버하려면 n이 9000에서 10,000 사이가 됩니다. 많이 변하죠? 예. 그리고 밴디스는 이제 입력이 200kHz니까 우리가 디스크 타임을 컨티뉴스 타임으로 만들려면 대략 10분의 1이 해야 되니까 적어도 20kHz 이하는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사이드밴드 스포 때문에 20kHz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래서 락 타임은 어떻게 되나? 락 타임이 이제 충분히 아까처럼 핸드오프 이런 거 있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끊기지 않도록, 전화가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빨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밴디스로만 락 타임을 컨트롤 못할 경우는 뭐를 쓴다고요? 패스트 락 기능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락 기능을 써요. 그러면 락 디텍터를 써야 되죠. 우리 배웠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을 동일한 카운트로 카운트해서 먼저 풀 차는 이 이제 빠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VCO의 스위치 캐패시터를 이용해서 캐패시터의 양을 조절해서 프리퀀시를 조절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루프가 하기 전에 이제 빨리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n이 이렇게 많이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n이 변하더라도 이 루프가 스테이블 해야 되니까 루프의 스테빌리티를 표현하는 댐 팩터를 보면 2의 저 r에 스퀘어루트에 대략적으로 2파이에 디발레이션 n에 그 다음에 IP 차지 펌프의 피크 값에다가 KVCO에다가 그 다음에 C1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n이 이제 많이 변하니까 요 변하더라도 요게 예를 들어서 1이 갖다 놨으면 1에 가서 거의 안 변해야 되죠. 그래도 부가 n이 변하더라도 스테이블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어디다 놓으면 가장 적당할까요? 예를 들어서 n의 중앙값에 놓고 컨트롤하고 변함에 따라서 IP를 프로그램하면 n이 변하더라도 댐핑 팩터인 제타를 거의 컨스턴트하게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설계하는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페이지 노이즈, 이게 룹 밴드를 20kHz 놓으면 이게 10kHz는 인밴드죠. 밴드 안에 있습니다. 인밴드 노이즈 70 마이너스 70dB per Hz니까 적어도 이 인풋의 페이지 노이즈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인풋의 페이지 노이즈가 n 스퀘어만큼 증폭하잖아요. 그죠? 예, 파워니까 10 dB로 따지면 10 노고 n 스퀘어입니다. 그 n이 스퀘어니까 나오니까 이거는 20 노고 n만큼 증가해 dB로 보면 그럼 많이 가장 크죠? 적어도 맥스 80dB 증가할 수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 70dBc per Hz를 만족하려면 인풋 레퍼런스 페이지 노이즈는 인벤 10kHz에서
적어도 마이너스 50dBc/Hz보다 낮아야 돼요. 그죠? 이게 터프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낮출 수 있나? 그럼 이런 방법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n을 낮춰야 되잖아요. 일단 n을 낮춰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되죠. 저기 n을 만드는 게 아니고 n 플러스 fractional number 이렇게 붙이면 되죠. 얘를 그다음에 f 레퍼런스 하면 그죠? 이거를 아웃풋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져가면 얘는 n f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 n은 정수고 f는 소수점이에요. fractional number입니다. f 레퍼런스예요. fractional number예요. fractional number입니다. 소수점이 0.1도 될 수 있고 0.01도 될 수 있고 0.001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0.0001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2의 뭐 10승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10승분의 1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찌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아웃풋 프리퀀시 만들기 위해서 이 레졸루션 200km 만들더라도 이 F 레퍼런스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메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20메가면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러면 200km보다 어떻게 되나요? 이게 200km로 나눠주면 얼마나 줄까요? 캔슬 아웃 되고 요거 100배 정도 주네요. 그러면 여기는 n은 90에서 100 변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줄었죠. 그러니까 20로그 n인데 이게 증가하는 게 적기 때문에 input reference phase noise requirement가 상당히 루즈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게 fractional n입니다. 자, 인티저를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이 프리퀀시 디바이드를 어떻게 임플멘테이션 할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티저는 우리가 그 n을 임플멘테이션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앞에서 살펴본 블루투스를 다시 한번 인용을 해보면 아웃풋 프리퀀시가 2.4에서 2.48기가하고 각 채널 스페이스가 이제 1메그에 대략적으로 80 채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텝 사이즈가 프리퀀시 레졸루션 스텝 사이즈가 1메그예요. 그래서 그러면 레퍼런스를 1메가를 써야죠. 인티저를 쓰면 여기가 1메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2400에서 2480까지 변하면 돼요. 자, 걔를 이제 이 n을 프로그램 할 텐데 요 외부에서 디지털 컨트롤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를 프로그램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식을 대략적으로 보기 위해서 f 레퍼런스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얘를 보면 240 2400에 해당되는 2.4GHz 그죠? 그다음에 요거 채널 스페이싱이 1메그 그다음에 K를 변화시키면 이렇게 변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요 레퍼런스의 이게 NL이 2400이에요. 그죠? 우리 블루투스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K를 예를 들어서 0부터 해서 79 하면 80 채널이 되죠? 그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2.4기가에서 2.48기가헤르츠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채널 스페이싱, 저 레퍼런스 프리퀀시는 1메가 되죠. 자, 얘를 이제 좀 일반화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요 식을 다시 쓰면 n 토탈 아웃풋 프리퀀시는 n 타임스 f 레퍼런스인데는 미니멈 값 f 레 제로 플러스 k 그다음에 타임스 채널 스페이싱이죠. 그죠? 그래서 k가 1이면 f 아웃풋은 nl 이게 블루투스는 2400이라고 했습니다. 타임스 1메가 해서 2.4기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잠깐 두 번째 채널은 K1이라면 됩니다. 그러면 요 2.4기가 플러스 1메가 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쭉 가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마지막 여기 식을 표현해서 미니멈 데이터 2400에 2.4에다가 2400에다가 NL이 그다음에 K는 0에서부터 79까지 하면 되죠.
됐나요? 예. 1에서부터 이제 79까지, 그죠? 0에서 79까지 이게 0이니까 이제 1부터 해서 79까지 프로그램하면 되네요. K를, 그죠? 맞나요? 예. 그렇게 하면 80채널이 되죠. K가 제로일 때가 이제 미니멈 2.4기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NL을 이렇게 프로그램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임플멘테이션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쓰는 심플한 방법이 펄스 스왈로우 디바이드가 되겠습니다. 네, 펄스 스왈로는 뭐 삼킨다죠. 스왈로우 디바이드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돼요. 야, 얘 이 펄스 스왈로의 간단한 구성을 보면 이 프리스켈라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 디바이더의 인풋이 뭐예요? V쇼 아웃풋 프리퀀시 되겠죠? 예, 이 V쇼가 있고 V쇼 아웃풋 프리퀀시가 디바이드 바이 프리퀀시 디바이드의 인풋 프리퀀시가 됩니다. 그럼 이맨 앞에 프리스켈라가 있습니다. 이 프리스켈라는 이제 디바이드 레이쇼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냐면 요 컨트롤 신호에 따라 예를 들면 컨트롤 신호가 제로면 m 플러스 1, 1이면 m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좀 표현할 수 있어요. 1일 때 디바이드에 m을 세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로일 때 m 플러스 1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디바이드 레이셔가 두 개 있다고 해서 듀얼 모듈에서 프리스켈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프리스켈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가 디바일레이션을 P로 프로그램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왈로우 카운트가 있습니다. 프로그램합니다. 외부의 디지털 코드에서 프로그램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얘들을 이제 동작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그 정성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스켈라는 프리퀀시 디바이드 인풋, 즉 V쇼 아웃풋 프리퀀시를 이제 카운트를 합니다. 그거를 m 플러스 1 혹은 m으로 카운트하지요. 뭐에 따라서요? 이 모듈러스 컨트롤러의 로직 상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트는 이제 항상 이 프리스켈레 아웃풋, 요 A죠? A를 카운트를 합니다. 여기에 풀 될 때까지 카운트하죠. 즉 P로 이게 P가 뭐 20이다 선정이면 20분의 1 카운트 할 때까지 풀로 카운트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스왈로 카운트도 프리스켈라 아웃풋을 요 아웃풋 A를 어떻게 카운트하면 S로 카운트하는데 S는 뭐로 프로그램하냐면 외부의 컨트롤 인풋에 의해서 프로그램합니다. 아까처럼 이 여기를 1, 뭐 2, 3 이렇게 쭉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동작을 어떻게 하냐면요. 동작을 어떻게 하면 처음에 리셋을 해서 출발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리셋 신호가 들으면 여기는 카운트는 다 비어 있어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한 대로 S 카운트 할 수 있고 여기 P 카운트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P 카운트의 디바이 레이쇼가 S 카운트보다 큽니다. 그렇게 설계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리셋에서 이제 요 카운터가 이제 m 플러스 1로 디바이 레이쇼가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m 플러스 1로 카운트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m 플러스 1 쭉 카운트해서 m 플러스 1 카운트 딱 하고 나면 여기가 펄스가 탁 튀겠네요. 그죠? 예, A의 펄스가 변할 거예요. 그죠? 그 결과를 얘는 프로그램 카운트는 계속 카운트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S 카운트도 카운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 S 카운트가 fully 되면, S 카운트가 full 되면, S 카운트가 full 되면 요 상태를 바꿉니다. 그다음에 M으로 바꾸죠. 처음에 M 플러스 1 했다가. 그죠? 그래서 이 full 됐을 때, 그때 카운트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S예요. 그죠? 음. M 플러스를 카운트하다가 그 카운트, 그 S는 이 프리스켈라 아웃풋을 카운트하는데 S를 카운트하면 full 되면 그때 상태를 바꿔서 디바일레이션을 M 플러스를 카운트합니다. 변의 상태가. 그리고 나서 P도 계속 카운트하니까 요 S 카운트까지는 어떻게 돼요? 디바일레이션가 M 플러스 1을 카운트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얼마 남아있을까? P가 크니까 P 마이너스 S가 남아있겠죠. 이 카운트 동안에 얼마나 카운트나요? 이제 S가 카운트해서 이 상태를 M으로 바꿨으니까 M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면 N 카운트까지 쭉 하면 P가 풀리 카운트하면 이게 한 사이클 됩니다. 이게 리셋 신호가 와서 다시 리셋 시켜서 한 사이클이 끝나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한 사이클 동안 보면 어떻게 되면 토탈 이펙티브 디바일레이션은, 자, 처음에는 M 플러스 1이 선정돼서 S 카운트를 한 다음에 나머지는 P 마이너스 S는 이제 그 요 컨트롤러가 컨트롤 여기 디바일레이션 시리컬의 디바일레이션을 M으로 바꿔서 M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토탈 사이클 보면 MP 타임스 S 사이클을 이제 카운트하게 되고 이게 이펙티브 디바일레이션가 되겠습니다.